루알 패밀리 아침 방송 스프링노트 시즌 세 번째 오메가3 플러스 2 여섯 번째 그리고 지방의 성질 두 번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스프링노트 34페이지 펴시면 오메가3 플러스 2 제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오메가3에 관련된 아침 방송을 벌써 5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요, 지방의 성질이었죠. 이 지방은 단백질, 근육보다 부피가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성질인데, 이 성질 중에 하나가 지방은 차갑다. 어떨 때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내 몸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저장하는 냉장고가 쌓이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이 자꾸 불어나게 되면 내 몸이 점점 냉장고가 많아지는 것처럼 점점 차가워집니다. 이 지방세포의 혈관이 따뜻한 혈액을 보내고 있는데 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많아지고 그러면 저 혈관이 묻히겠죠. 지방에 의해서 가려지고 따뜻한 혈액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몸이 점점점 냉해지겠죠. 이 지방이 외부에 있으면 괜찮은데 특히 세포 안이나 혈관 안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요 지방을 제거해야지만 지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들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던 이 지방이 열을 받으면 가장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방은 탄수화물, 단백질에 비해서 열량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을 받게 되면 2배의 열량을 내기 때문에 더운 거예요. 그러면 비만에 있거나 살이 많이 쪄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워. 왜 그럴까요? 내 몸에 지방이 많아가지고 계속 지방을 쓰는 거죠. 화력이 2배가 있으니까요. 여름에 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겨울이 되면요. 너무 추워서 못 견뎌요. 여름에 따뜻한 것을 먹게 되면 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흘리고 겨울이 되면요. 좀처럼 방에서 안 나와. 너무 추워가지고 더위에 약하고 추위에 약해. 내 몸에 차가운 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외부 환경 온도 변화에 쉽게 내가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내용입니다. 지방은 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지방은요.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딱 보면 음과 양이 있고 나눠져 있죠.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 이와 같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이것을 추려내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은요. 값어치가 있고 좀 숨겨져 있어요. 그 이외에 가짜, 진짜를 모방한 것들 이런 것들은요. 더 많아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진짜보다는 가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손쉽게 잡는 것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가짜들을 많이 잡아요. 마찬가지로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있고 내 몸을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내 몸을 좋게 이롭게 하는 게 있고 내 몸을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좋은 지방, 갈색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몸에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지방, 백색 지방이 있습니다. 갈색 지방은요, 어디에 많냐 하면은 여러분들 심장, 그리고 등에 많아요. 물론 이 지방들이 세포막을 보호하는 것도 있죠. 요 좋은 지방이 처음에 타나면요, 심장 주위로 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요 갈색 지방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부위에 백색 지방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등 가려울 때 효자손으로 막 긁지요. 그리고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긁어달라고 하면 이제 긁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등에 있는 갈색 지방이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성장기일 때는 이 지방이요, 굉장히 활성도가 있어요. 아주. 그래서 가렵지 않아요. 왜? 사용되니까. 하지만 나이가 먹게 되면요, 지방 활용도가 떨어져요. 몸에 쌓여가지고. 그러니까는 효자손이나 뒤에서 등 긁어달라고 해서 긁으면 빨갛게 일어나죠. 그 왜 그럴까요? 활성이 안 되니까 긁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갈색 지방이 내 몸에 꽉 있으면 좋은 건데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라운 팻이죠. 브라운 팻. 이게 갈색 지방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이 노란색 있죠? 노란색. 이게 뭐예요? 지방 방울들이야, 지방 방울들. 지방이 안에 있는 겁니다. 녹색은 뭘까요? 녹색은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연소를 해야 되니까는. 그리고 파란색 있죠? 요 파란색은 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백색 지방, 나쁜 지방은 이렇게 지금 지방 방울이 크지요. 여기처럼 아주 큽니다. 밀도가 낮은 거예요. 이게요. 이게 하나만 꽉 차 있는 겁니다. 브라운 팻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이게 좋은 지방입니다. 안에 자근자근한 것들이 꽉 차 있죠.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도 굉장히 많아요. 지방이 방울들이 오게 되면 이것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를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사용한다고요. 빨리빨리. 심장은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할 때도 계속 펌프질을 합니다. 계속 펌프질을 하려면 기계가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계속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포 안에서 계속 심장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기름이 필요하니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좋은 갈색 지방이 심장 주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생활 습관에서 자꾸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요, 이 동물성 지방이 심장에 끼기 시작하면서 심장 질환이 발생이 되겠죠. 중간에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토콘드리아가 사라지면서 안에 지방 방울들이 커지고 있죠. 커지면서 얘네가 지금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과체중에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거겠죠. 그리고 비만에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몸 안에 나쁜 지방이 아니고 좋은 지방을 많이 넣어야 되겠죠.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갈색 지방은요, 목 주위, 그럼 어디예요? 갑장선과 흉선이겠죠. 그리고 흉복부 안에가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여러분들 등 쪽에 있는 거야. 가슴 안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갈색 지방이 많은데 요 부위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백색 지방이 들어옵니다. 백색 지방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오게끔 개방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목지 위에 백색 지방이 가득 차게 되면 첫 번째, 갑상선에 문제가 발생이 될 거예요.
내 몸의 체온 유지를 갈색 지방으로 하게 되면 정말 좋은 건데 무엇을 한 겁니까? 백색 지방으로 하는 거죠. 체온 조절을. 거기에 따라서 불연소가 심하고 기름이 연소되면서 케톤산증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는요, 흉선이 있죠. 흉선은 면역이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예요. 흉선이 기름 백색 지방으로 가득 차. 흉선은 거의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백색 지방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특히 이 면역 중에서 T임파고 얘네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가 면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유방암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흉복부 쪽에 백색 지방이 들어오게 되면은 심장이나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산 과다 이런 게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갈색 지방은 지방 연소에 필요하고 열을 생산하는데 이 열이 무슨 열? 좋은 열. 마찬가지로 열도 좋은 열이 있고 나쁜 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면 흥분돼 가지고 콧노래가 나와. 좋은 열이 내 몸에서 발생된 거야.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 열받아. 그러면은 나쁜 열이 발생되는 거예요. 몸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거죠. 내 몸의 균형을.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은 원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이 원료를 공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색 지방이 호르몬 분비에 역할을 합니다.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지요. 이것이 누가? 좋은 지방이, 갈색 지방이 한다. 이것입니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방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현재까지 11종류가 있고요. 더 많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호르몬 독자적으로 일하지 못합니다. 내 몸은요. 여러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서로 상호 협조를 합니다. 하지만 지방에 관련된 호르몬은요. 현재까지 11종류가 깊이 있게 관여를 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대략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뇌에서 나오죠. 뇌에서 명령을 하게 되면 물론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있고 지방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 것은요. 뇌에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 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단은 몸도 봐야 되겠지만은 내 뇌의 균형이 제대로 맞춰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봐야 되겠죠. 이 11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GLP-1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침샘에서 나와요. 침샘. 사람은 치아 구조가 초식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금니가 많아요. 여러분들 혓바닥으로 이렇게 치아를 만져보면은 안쪽으로 다 어금니예요. 이것을 구치라고 해요. 구치. 절구자를 씁니다. 빻는다. 뭐를? 곡식을. 그 사람은 곡식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빻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요 GLP-1은요, 여러분들이 치아 활동 계속 씹잖아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씹을 때 부드러운 걸 씹으면 잘 안 나와요. 어떤 거? 거친 음식을 씹으면 잘 나옵니다. 특히나 현미, 찹쌀, 누룽지 같은 거 있죠. 딱딱하잖아요. 그 씹을 때 오두둑 오두둑 거리면서 이 신호를 뇌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GLP-1 호르몬이 나와요. 나오면서 탄수화물 좋게 하고 지방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얘가 하는 거예요. 세라토닌 호르몬 잘 아시죠, 여러분들? 세라토닌 호르몬은요, 아침에 햇살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요즘에는 이제 굿모닝 루틴 할 시간에 딱 해가 뜨죠.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와가지고 이것이 내 몸에 딱 저장이 돼. 그리고 나서 저녁에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시켜.
그런데 이 세라토닌, 멜라토닌 호르몬에 관여하는 것이 크롬이에요. 요 크롬이 부족하게 되면 세라토닌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전환되거나 멜라토닌 호르몬이 깊은 숙면에 유도하는 것이 안 됩니다. 렙틴 호르몬, 여러분들이 배고파요. 그러면 렙틴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요때는요. 배고파. 그러면 그레린 호르몬이 있죠. 밑에 4번. 그레린 호르몬이 분비가 돼. 그리고 밥을 먹어서 포만감이 생겼어. 그러면 그때는 트림을 일으켜가지고 그만 먹어요 하는 것이 렙틴 호르몬이야. 살이 많이 찌시는 분들은요, 아니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분들,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은 요 렙틴 호르몬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죠. 그만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먹게 하는 겁니다. 계속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에 계속 들어가. 그래서 살이 막 찌겠죠? 아디포넥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지방에는 염증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리신 호르몬이 있죠. 이리신 호르몬은 방금 말씀드린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전환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안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몸 안에 백색 지방이 막 쌓이는 거야. 오렉신 호르몬은요, 여러분들 근육에서 나옵니다. 흥분성 펩타이드 호르몬이에요. 여러분들이 근육 활동을 막 하게 되면요, 오렉신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근육 속에 숨어있는 지방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코티솔 호르몬은 스트레스 억제 호르몬이죠.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고, 열받게 되면, 나쁜 열을 받게 되면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억제하겠죠. 요 코티솔 호르몬의 원료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 호르몬이 많이 더 분비가 돼야 돼. 많이 분비가 되려면 원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원료를 저장을 해야 돼. 어디다가? 간에다가. 간에서 분해해서 사용되니까. 그러면 만성 스트레스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지방을 몸에 싸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몸이 살이 찌는 거야. 그것이 스트레스성 비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있죠.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부신에 있는 수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부신의 껍데기에서 나오는 것은 코티솔이고 아드레날린은 수질에서 나와요. 근데 이 코티솔과 아드레날린 두 개가 나의 몸을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나쁜 호르몬들이 아니고 좋은 것들입니다, 다. 그런데 이 코티솔 호르몬은 간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 에너지원을요,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냐면 머리로 가게 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뇌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손등이 가려워. 그것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요, 뒷골이 땡기는 거야. 쓰러지는 거죠. 열받게 하면. 그래서 뇌에 공급을 해서 쓰러지지 말라고 뇌로 가는 겁니다. 뇌로 가려고 하는데 혈관이 막혀 있네. 그러면은 못 가는 거겠죠. 혈액이. 그래서 산소 부족과 혈액 부족으로 뒷골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은요, 간에 있는 포도당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딜 가냐? 근육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서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하면서 딱 할 때, 그때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옵니다. 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도핑 검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아드레날린 호르몬 이거를 맞는 거야, 주사를. 약을 먹든지. 그러면요, 근육이 힘든 것을 몰라요. 너무 무리하게 되면 근육이 파열되겠죠. 하지만 근육의 통증을 몰라요. 그래서 메달을 씹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88년도에 칼루이스라는 미국 단거리 육상 선수가 와가지고 도핑에 걸린 것이 그때의 아드레날린 검사에서 걸린 겁니다. 열 번째는 인슐린이죠. 이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나와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세포 수용체까지 안내하는 것. 이렇게 해서 안내하고 자기의 임무는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일단은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저장을 합니다. 왜? 내가 오늘 혹시 한 끼나 두 끼를 굶을 수 있잖아요. 요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는 양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끼를 굶어서 끄집어내야 돼. 어디서? 간에서. 끄집어냅니다. 요때에 알파세포인 글루카곤 호르몬이 작용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것은. 저장되어 있네. 저장되어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설명할게요. 인슐린은요,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고 나온 것을 글루카곤 호르몬이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끄집어낼 때는 글리코겐 호르몬이 작용됩니다. 두 가지는 10번과 11번은요,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12번 여기 있네요. 세라토닌 호르몬. 세라토닌 호르몬이 아닌데, 이거 12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1종류가 지방에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들이 잘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뇌가 안정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뇌가 안정화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뇌가 안정화되려면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에서 숙면도 잘 해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좋은 데 가기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잘 나와줘야지만 그 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펑펑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은 요 조그만 양이 내 몸을 전체를 관장하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요, 이 호르몬에 관련돼 가지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것은 지방에 관여하는 호르몬 11종류 이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것은요, 지질대사와 질병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을 먹습니다. 먹게 되면 제가 그림을 이제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요거의 위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간이 이 앞으로 이렇게 이제 덮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 안에는 쓸개가 있어요. 이렇게 쓸개. 이것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위 뒤쪽으로 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쓸개. 이게 위, 췌장, 소장, 십이지장. 입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그 중에서 포도당은 흡수를 하고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할 때 사탕 같은 거 먹게 되면 갑자기 힘이 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포도당만 쓰기 때문에 위는 단백질을 분해하죠. 췌장은요, 지방을, 쓸개도 지방을 분해합니다. 십이지장이 지방 분해하는 곳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젠 무엇을 먹은 거예요? 지방을 먹은 겁니다. 네. 지방을 이렇게 먹은 거예요. 이것이
지방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얘가 몸에 들어온 거죠. 위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지방이 한두 번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오늘은 짜장면을 먹고 내일은 통닭을 먹고 그 다음 날에는 피자를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 날에는 삼겹살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방 때문에 위가 일을 못해요. 그럼 위산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있는 분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방을 좀 많이 먹어요. 그러면 얘가 위산이 분비가 돼가지고 위산이 많아지니까는 얘가 역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드시고 힘든 일을 갑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좀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게 되면요, 몸에 힘을 주잖아요. 그럼 얘가 역류해요. 그러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거죠. 아무튼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많이 나온다. 위산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죠. 딱 하나만 꼬집어서 설명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이 지방이 너무 많은 겁니다. 현대인들은요. 어쨌거나 얘가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분해를 해야 되는 거야. 현재 먹은 이 지방은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방이 아니고 지질이라고 하죠. 지질. 단백질도 단백질이잖아요. 영양소들은 뭘 갖고 있다? 자기만의 고유의 무게를 갖고 있다. 그것을 질량이라고 하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몸무게도 다 재면은 다 틀리다. 이게 넘어오게 되면은 지방을 분해해야 돼. 이유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해를 할 때에 췌장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리파제, 리파아제 효소가 다. 이거는 효소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인슐린, 글루카곤, 이건 뭡니까?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얘는요. 얘는 호르몬이고 얘는 효소예요. 원료는 어디서 공급을 해줄까요? 간에서 해주는 겁니다. 간에서. 그러니까 췌장에는 리파제 효소 가지고는요 지방 분해가 제대로 안 돼요. 약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디 있는 걸 끄집어내느냐? 쓸개에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뭐예요? 담즙산이겠죠? 이것을 쓸개에 있는 것, 담낭에 있는 담즙산입니다. 때때로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담석 걸리죠? 이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방판에서 시중에 떠돌고 있는 불용성 칼슘제들 먹어서 뭉친 거예요. 다. 여기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가지고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리파제 효소랑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1차 나오고 2차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을 어떻게 한다?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 분해하게 되면 요 지방이 1차 분해가 된 겁니다. 요 지방이 이제 분해된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암주간이라고 하는 임파선을 타고 다시 간으로 갑니다. 간에 가서 최종 분해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 몸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췌장이에요. 내 문제. 여러분들의 치아 구조는 보시면은 송곳니는 전체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견치라고 하죠. 어금니는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들? 1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잽도 안 돼, 송곳니는요. 여러분들의 치아 구조를 볼 때 어금니가 많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곡식을 빠라는 얘기야. 그 이야기는 곡식을 먹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요. 송곳니는 4개야. 근데 이 송곳니가 숨어 있잖아요.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것은 뭔가를 찢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깨라는 뜻이야. 뭐를, 견과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치아 구조를 보게 되면 사람은 이런 고기를 못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아예 구조가. 여러분들 치아 이렇게 했는데 뭐 고양이처럼 막 생겼어. 개처럼 막 뾰족해. 그럼 사람이 아니죠. 뭐예요? 늑대인간 뭐 이런 거지. 보름달 뜨면 갑자기 치아가 막 바뀌거나. 그렇지 않고 보름달 떴는데 치아가 그대로 있어. 그는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이 치아 구조에 맞게끔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 거야. 치아가 뭐 그냥 있습니까? 막 먹어야 되는데 치아 구조를 막 볼 때에 내 몸에 뭐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곡식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곡식이 분해되면은 미당이라고 하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탄수화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빻아가지고 내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려고 하는 거죠. 아, 물론 곡식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의 첫 번째 주요 업무, 임무, 본인이 해야 될 일은요, 곡식을 빻아서 분해시켜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목적이 췌장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인슐린이야. 이게 첫 번째라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당 떨어지면 사람이요 혼수가 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주 원인인데 지금 뭘 한다고요? 이 단백질을 이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이 자기 주 임무는 곡식을 분해해가지고 나오는 탄수화물 아니면은 과일을 먹어서 나오는 이 탄수화물, 당 이것들을 분해해가지고 생명의 에너지 원으로 써야 되는데 자기 임무가 바뀐 거예요 지금요.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는 리파제 효소를 분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드디어 뭐 한다고요?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 근데 고기뿐만이 아니잖아, 지금 먹는 게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름들이. 순, 천지가 기름이 넘쳐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당 둘러보세요. 다 뭐예요? 기름집에 기름집. 다 기름을 제공하는 식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가서 먹는 것들이 다 기름이니까 내 몸에 있는 췌장이 리파제 효소를 분비해가지고 기름 분해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됩니까? 췌장은 여러분들 좌측 옆구리 쪽에 있죠? 등 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뻑적지근해.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신장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쪽 옆구리 뒤에가 뻐근하면 이거는 신장 검사를 하러 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왼쪽 옆구리 뒤쪽에 뻐근해. 그러면은 췌장 검사를 하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췌장염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지방을 갖다가 써야 되니까 포도당을 쓰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면서 발생되는 것이 뭐예요? 지질 대사 장애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들, 이 질병들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